그래서 이제 저는 딱 20명만 창덕이 이제 월급반 화목반 있는데요. 딱 20명만 데리고 이제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화여고라는 자사고를 지금 계속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고 했을 당시도 그냥 계속 저는 소수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창덕은 시험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모성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창덕은 변형이 정말 많이 되는 학교라서 그 한 학교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실 좀 많이 애들이 좀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서 좀 창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선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데리고 있던 애들 전부가 다 요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수시로 이렇게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창덕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창덕이 2023, 4, 5학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평균이 국어가 제일 높아요. 국어가 제일 쉽고 수학이랑 영어가 좀 똔똔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수학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거고 여학생들이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워서 좀 이런 평균이 좀 낮은 거 1학기고 얘가 2학기인데 마찬가지로 평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표준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걸 보면 애들이 성취도도 굉장히 평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진짜 크다고 보시는 게 좀 특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거 1학기 거만 보시더라도 영어가 제일 평균이 낮습니다. 그래서 창덕여고는 영어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도 변별력이 굉장히 있고 상위권이랑 중하위권은 확실히 갈리는 그런 시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실력 있는 애들을 좀 갈라내겠다라는 그런 시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덕여고를 이제 창덕여고를 이제 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파트가 들어갑니다. 사실 교과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모의고사 지문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관건은 이 외부 프린트인데 이 외부 프린트가 이제 영어 뉴욕타임즈에서 발췌한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 모든 그 지문에서 어법이 다 나오고요. 어법이 나와요. 사실 그런 학교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자 신문에서 어법도 나오고 그리고 문맥상 어휘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프린트에서 외부 프린트. 그리고 하나 더 큰 난관은 1학년 때 100%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만 25문제 나옵니다. 25문제. 그래서 하나 틀리면 우수수예요. 하나만 틀려요. 문항으로 조금 따져보면은 이 학교는 추론 학교입니다. 어휘 추론, 이해 추론, 어법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 비중이 지금 내문항 빼고는 지금 수능 연문항이 다 추론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문해력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론 문제에서 엄청나게 상위권이 갈립니다. 그래서 추론형 문항 비중이 60% 이상이다 보니까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암기 문제는 별로 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난이도별로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보통 이제 난이도 하나 정도 되는 문제는 8문항 정도, 내용 이해 중에서도 조금 쉬운 문제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수능형 문제 있죠? 그런 문제가 한 32%가 되고요. 그리고 중상위권 문제가 17문제로 한 6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덕여고의 시험을 이제 보는 학생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틀려요. 왜냐면 실제로 작년 기말에서 평균이 56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이 88이었어요. 완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3문항씩은 다 틀리고 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상위권은 그래 시험 어렵지만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어 납득은 된다 이해를 하고 푸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중상위권부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25문제인데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 2~3문장 중에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상위권과 중상위권을 나누는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중위권은 지문은 그래도 읽습니다. 근데 답을 못 봐요. 이유를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추론, 내용 추론입니다. 창덕은 이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거를 고르라는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선지가 지문이랑 똑같죠. 네. 근데 선지가 엄청 깁니다. 이게 그냥 한 장인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편이고 실제로 어휘 추론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참신해요. 이게 약간 여고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이 지문을 빠삭하게 한글로 완벽하게 습득하지 않으면 의미하는 바가 나머지 넷과 유사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밑줄이 그어져서 이런 거는 그냥 애교 문제인데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글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 다 두 개 고르시는 문제가 되어 있고 자, 배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큰 배점이 네, 4.6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들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창덕이 이제 벽이라고 한다면 어휘입니다. 어휘가 변형이 됩니다. 그대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다 변형을 시키는데 가지각색으로 변형을 해요. 밑줄 이 부분은 정확히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는데 출제가 돼서 이제 변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동의어로 바꿔요. 선생님들이 또는 단위어로 바꿔요. 그래서 너 이거 제대로 바꿨니? 요거는 애교 문제죠. 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밑줄이 없어요. 그리고 지문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에 밑줄이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런 난관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 특히 이제 또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또 학술적 지문과는 다른 어휘가 나와요. 뭐 편입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토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또 다이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쓰인 문맥의 의미와 지금 이 문장에서 쓰인 의미가 다른 거를 고르시오 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학습만 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맥상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거 영영풀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휘가 또 하나의 벽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어법인데요. 이번에 제일 어렵다? 근데 항상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게 원문이고요. 여기가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지죠. 얘는 이제 be adapted to로 되어 있는데 뒤를 쭉 보시면 the speed at which humans move through space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변형해 놓은 걸 보시면 adapt the speed to what humans 저를 바꾸고요. 이 단어의 쓰임을 바꿉니다. 그럼 학교에서 원하는 건 adapt가 자동사인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얘는 to가 꼭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adapted를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dapted가 아니라서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얘는 to가 없습니다. 그쵸? 바로 명사를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창덕은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쓰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얘도 보시면 지금 뭐 at which를 이용해서 썼는데 이걸 what으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접속사의 개념도 다 알라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애교 수준입니다. 3번 보시면 모토리스트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사실은 요 문장이거든요. 네, 모토리스트 나와 있죠. 근데 문장의 시작은 얘는 영어죠. 전혀 다르죠. 그냥 문장을 아예 바꿉니다. 문장 자체를 바꾸고요. 요 부분에서 뭐 이제 하이어 이 친구 굉장히 어이없죠. 그러니까 하이스트로 자기가 외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문장의 어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 이 모토리스트 되어 있고 얘는 그냥 have라고 이렇게 주어 동사 됐던 문장에 얘는 후접을 삽입해 놓습니다. 새롭게 삽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죠. 그냥 선생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어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어법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밑줄이 있을 때 어디를 보느냐. 근데 얘는 밑줄도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그냥 생판 문장, 주어 동사, 비수식어 다 가릴 수 있니?
됩니다. 정말 간단한 방식으로는 이렇게 단어를 변형하는 건 굉장히 애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allow force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걸 똑같은 뜻의 enable을 갖다 놨거든요. allow for만 알면 안 되는 거죠. enable은 to를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오형식에서 to가 있어야 되는 얘가 없죠. 그럼 이 아이는 나는 allow만 외워가지고 allow만 했는데 enable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을 받아들이면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어법 이 문항이 얘도 4.3점에 배열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차기적으로 변형을 합니다. 대치동 스타일이에요. 대치동이 싹 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창덕은 그 중에 일부가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은 정말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이 굉장히 어렵고 타임 어택이 있다. 40분이에요. 창덕은 영어 시험이 25분 안인데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40분 만에 10페이지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배점이 이제 높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개만 틀리더라도 그냥 90점 초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한두 문제 틀리는 게 지금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고르시오 문항이 6문항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수수 애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고, 지문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요 학교 주변 학교 중에서 지문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자사고 스타일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창덕여고에 이번에 배정이 많이 됐어요. 되게 많이 돼서 다행인 점은 200명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산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오륜에서는 당연히 많이 가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독해 속도가 일단 빠른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지문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세 번째는 변형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신력이 있는가입니다. 근데 사실 오륜중 만약에 학생이었나요, 언니? 오륜중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잠시 아, 그렇구나. 중학교 때부터 좀 변형이 많은 그런 학교들은 그래도 조금 익숙합니다. 어차피 변형돼서 나올 텐데.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 암기로 이제 푸는 학교였다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정말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덕은 이제 제 기준으로 우리 애들은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객관식은 한 2문항 정도 틀리는 수준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랫동안 담당했던 게 이제 여고다 보니까 여고는 약간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무조건 내용을 통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영어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숙지를 해야 되고 이 밑줄 하나하나에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학원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어법어휘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이걸 충분히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가셔야 되고 매주 이걸 다 시험을 촘촘히 볼 수 있는 학원인지 좀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고 자체가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비슷한 유형이고 항상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화여고도 40분에 여기는 37문항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서술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덕여고는 객관식인데 이제 힘든 건데 이제 다른 여고 같은 경우는 대치동도 보시면 다 40분 안에 38문제, 그러니까 1분 안에 다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선지만 보고 읽고 풀라는 겁니다.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달을 하고 가서 첫 문장 보면 얘가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창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창덕은 암기를 시키지 않고 저는 고등학교는 암기를 시키지 않아요. 물론 창덕여고는 지문 개수가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교과서 정도는 암기를 해야겠죠. 교과서가 그나마 쉬운 축에 속하니까 교과서는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는 암기를 시키지만 나머지 특히 외부 지문 영자 신문이 정말 어려운데 여기서 이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재와 시험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수업 교재 자체는 자연스럽게 암기되도록 교재 구성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제 6년간의 노하우가 다 쌓인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왜냐면 그냥 수업 한 번에 이 지문을 6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공부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해놨고 시험 기간이 고등으로 가면 8주를 채워야 됩니다. 뭐 다른 걸 공부할 수가 없고 개강하는 즉시 내신 준비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배운 걸 중간 가면 까먹어요. 그럼 이걸 다시 방아쇠를 쌓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장치도 제가 교재 곳곳에 다 녹여놨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시험 보는 방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많겠죠. 어휘 변형이 많으니까 이 어휘 자체에 문맥상으로 추론하는 걸 똑같이 시험을 봐야 하고요. 영영풀이 중요하죠. 영영풀이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맥상 어휘 넣는 시험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리고 영영풀이로 두 바퀴를 돌립니다. 4주. 그렇게 해서 어휘는 만약에 제가 외우라는 범위가 210개면 전 골라서 보지 않고 다 봐요. 다 30분 안에 무조건 풀게 합니다. 못 풀어요. 이걸 풀어내는 애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빨리 풀려는 훈련은 확실히 되거든요. 리뷰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지문이 10개 정도라고 하면 저는 그 한 지문에 10문제씩 만들어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영어 성지로 만들어서 한 지문당 마찬가지로 한 합치면 100여 문단이 나오겠죠. 이것도 30분 안에 다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못 풉니다. 못 풀어요. 하지만 타임어택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풀면 시간 세워라 내워라 다 천천히 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덕은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정리로 밀착 관리합니다. 제가 가장 좋은 후기는 아나쌤한테 배우면 무조건 1대1을 할 시간이 4시간 있다는 거거든요. 대형 강의에서 그게 좀 불가능해요. 아니면 조교가 대신을 하겠죠. 근데 저는 좀 꼼꼼한 편입니다. 영어 자체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서 아이들이 틀린 전문학은 다 오답을 하게끔 시켜요. 틀린 것만 쓰는 게 아니고 너가 선택한 오답이 왜 아닌지 그리고 정답이 왜 그건지까지 다 쓰게끔 해서 구두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밀도가 다른 자료라고 했는데 사실 탕동 여고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학교는 아니에요. 한 지문에 무한 변형을 시켜서 애들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덕여고는 지문 하나당 5개씩은 다 패러프레이즈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어휘 번영이 된 거, 그리고 문장마다 변형이 된 거, 그리고 아예 구조를 틀어버린 거, 그래서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한 지문당 변형을 5세트씩은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편입니다. 당연히 주어진 지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든 어휘의 유관판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관판 다 제공하고 당연히 시험도 그 철저히 아까 타임 어택 시간에 다 보게끔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일치 다 선택지가 변형돼서 패러프레이징에서 나오거든요. 요것 또한 저는 재진술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파트가 이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 재진술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게끔 해서 이거를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여고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아예 밑줄이 없는 것도 무한 반복 시킬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직보 때는 창덕과 똑같은 스타일로 제가 다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끔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 말 해요. 시험 전날에 선생님 거 풀고 갔는데 선생님 시험에서 잘 보면 창덕여고는 괜찮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만 수업을 잘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었고요. 이제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일단 질문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중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모르는 거를 항상 이렇게 꼼꼼히 적어와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숙제가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겁니다. 자기 관리 똑바로 하셔야 돼요. 왜 애들이 자기가 철저히 합니다. 만약에 숙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 못한 숙제는 반드시 끝내서 저에게 인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진짜 잘해요. 평소에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시험에 앞당겨 왔을 때는 전 과목을 정말 빼곡히 애들이 시간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창덕여고는요 그냥 암기를 해서 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하는 학원은 절대로 보내지 마시라.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독해를 연습하는 학원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하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학원인지 그거를 꼼꼼히 체크해주는 학원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를 완벽하게 습득하도록 하고 사실 제 교재만 완벽하게 습득돼도 중간은 합니다. 중간은 하고요. 토요일에 보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월급 화목 수업 이외에 토요일 보충을 할 수 있고 제가 아이들이 하도 대충 공부해서 메타인지 노트라는 노트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갈매기 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독해 꼼꼼히 자기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마련을 해놨고요. 혹시라도 결석을 한다. 영상 시청을 하고 나 토요일 보충도 안 된다. 그럼 저는 줌으로 대면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기반으로 하지만 아이가 끝까지 다 해냈는지 줌으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교재 자체가 얼렁뚱땅 이해하는 그런 대충 만든 교재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다. 문법 같은 거 동시에 자세하게 다루어 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ADHD인데 수업이 재밌다. 텐션이 높다. 네, 이렇게 하는 후기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조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고등은 사실 학원을 보는 것보다 강사를 보고 보내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등에 전문화된 사람인가. 네, 저는 고등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제가 국문과 출신입니다. 국문과라서 언어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영어로 접근하지 않고 저는 한글로 정말 여고에 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능여고에서 그 킬러 문항에 대한 포인트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20명만 제가 그래서 모집해서 데리고 갈 테니까요. 개강 날짜 확인해 주시고 입방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는 알아야 하니까 월급 화목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